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에 따르면 5월 말에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판 나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되면서 조직상의 문제 또한 정부의 우주강국 계획 실현 가능성을 두고 또 여러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전문가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장 변호사님 인사 안녕하세요. 네,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은 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미사일 센터장을 네. 하고 계신 예,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굉장히 그 많은 곳에서 희소식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그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그동안 사실 국가 우주청이라고 보통 예.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스페이스 에이전시라 그러는데 네. 대부분 다 이제 우주라는 게 과거에는 우주 전략이 대부분 과학 기술의 한 분야로서 그래서 과학 기술 중심 부처에서 대부분 다 연구개발 역량을 진짜 키우는데 예. 활용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지정학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성을 탐사하고 사실 뭐 달을 탐사해서 자원을 캐고 그러면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또 누가 또 기득권을 갖느냐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 지정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경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주 전략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한 분야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주 전략으로서 대부분 다 이제 국가적인 어젠다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복합적인 우주 전략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해서 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여야 간에 논란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뭐 야당은 그동안 뭐 예를 들면은 과기부 그 소속이 아닌 예. 과기부 외청이 아닌 범부처적인 그래서 뭐 항공과 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우리가 범부처 대통령이 우주 위원장인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범부처적인 성격의 우주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뭐 그런 이면에는 사실 또 야당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또 논란이 뭐냐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세우느냐. 예. 그래서 어느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은 사실 이제 사천에 세우겠다라고 예. 공약에 놓았어요. 아하, 경남 사천.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대전이 원래 이제 우주 분야가 굉장히 강하죠. 모든 국책연구소들이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에서는 이제 그 대전 이 먼저다. 예. 대전에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아하. 그런 논리를 많이 전개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정부 부처가 다수가 세종시에 있으니 뭐 이제 그랬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우주항공청이 어디 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기능. 우주항공청의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역할. 뭐냐. 그렇죠. 얘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사를 모델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기관을 만들겠다. 사실은 이제 그건 나사가 초기부터 이제 했던 거고요. 예. 근데 현재는 그 세계적으로 한 거의 80여 개 국가가 스페이스 에이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구 개발보다는 얘가 뭐 어떤 우주 산업 육성.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뉴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예. 그런 쪽이라든가 우주 외교라든가 우주 뭐 여행. 우주 탐사. 예. 뭐 예를 들면 이게 우주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규칙 기반의 어떤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 다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서 예. 이게 달 화성 탐사를 하는데 미국이 혼자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군을 잔뜩 끌어들였죠. 거의 아하. 30개국을 끌어들였어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역할이 없어요. 거의 미국이 실제 달 탐사, 행성 탐사하는데 거의 80~90%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유럽 우주 기구라고 이제 거기서 역할을 상당히 하고 그다음에 자파니즈 짝사라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스페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에서 카사네요. 카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사라는 표현이 예. 왜냐면 에어로가 들어가서 그런데 아, 예.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사실은 나사도 실질적으로는 내셔널 그 에어로 그러니까 에어로가 뭐냐면 에어로노틱스입니다. 아. 그리고 스페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사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우주가 95%예요. 그러니까 실제 5%밖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항공은 이미 산업화가 다 돼 있어요. 우주는 산업화가 지금 아직도 뭐 어렵다. 뭐 굉장히 지금 우주도 한지가 거의 10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나사도 말이 이제 항공우주지만 실제는 우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고요. 자, 우리 우주항공청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지금 기구가 국회에서 만들었는지 그래픽으로 좀 잠깐 청취자께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있고 감독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하고 소속 기관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지금 이미 있는 기관들이죠. 규모가 이제 청장, 차관급, 차장, 본부장 300여 명의 규모가 있고 역할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과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협력, 인재 육성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게 총괄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꾸리고 있는 건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그 어떤 기관의 개요 들으시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건데. 그렇죠. 예, 네네. 제대로 기능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지금 과기부의 원래 우주 분야에서 했던 일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 그다음에 이제 우주 정책 우주 관련 정책 입안 그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국제협력도 사실은 우주 분야는 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예. 사실은 그동안 항우연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실제로 뭐 나사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은 한국의 스페이스 에이전시는 그 칼이다. 항우연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어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과기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죠. 아하. 왜냐하면 그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동안 불편했던 게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연과 과기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연구 개발 기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다. 예. 그러면은 항우연이 그동안 사실 소속이 없었어요. 그럼 항우연이 기능이 그거길랑요. 항우연이 여태까지 우주 정책 수립하고 예. 대부분 다 아하. 국제협력하는데 자기들이 나섰고요. 예. 그동안 아.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기능인데 그거를 우주항공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인수위원회라든가 예. 그동안 여러 번 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만들었을 때 예. 뭐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자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그때부터 한 얘기가 이제 기능과 역할이 중첩이 된다. 우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럼 과기부에서는 그거 뭐 어려운 일이고 차차 개청을 한 후에 조정을 하겠다.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 분야도 예를 들면 이미 항공 분야는 저는 여기에 안 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미 국내 연구소도 항공 분야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 분야가 별로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예. UAM 분야 최근에 있는 거 빼고는 예. 대부분 다 카이라고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회사가 맞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뭐 KF-21도 개발하고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헬기도 개발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출도 하고 이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 기관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거였죠.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항공 분야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기능과 역할 부분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나사 말고 그동안 뭐 유럽의 각국 뭐 UK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래서 영국도 있었고 DLR 그래서 뭐 독일도 이런 우주청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항공우주 예. 관련된. 그래서 DLR이라는 건 뭐 항공우주 연구센터인데 독일 같으면 거기에 약 한 6, 70여 명이 우주청의 역할을 하는 그 저기 뭐야 그 인원이 있습니다. 예. 행정 인원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 우주청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공무원 대신. 음. 그렇게 위임을 해준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마 이제 국내에서도 가기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을 거고 검토를 했을 텐데,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이 진짜 산업 육성이 주목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우주 경제를 일으킬 거냐, 아니면 우리는 국방 우주는 아예 제거할 거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국방 우주를 제거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미국은 나사는 민간 우주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방 우주는 따로 해요. 그래서 우주군 산하의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국방 우주 자산들을 다 획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워낙에 규모의 경제가 되길랑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항우연이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그나마도 지금 처음에는 산하로 그걸 쓰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제가 그러면 이제 항우연하고 계속 이제 분란이 있을 거다. 예. 그동안 뭐 예를 들면은 저한테 어떤 그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예. 뭐 이런 저 자문을 구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중복 역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글랑요. 이미 우주 분야도 상당 부분 산업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걸랑요. 예. 뉴스페이스라는 건 결국 우주 상업화가 주목적이에요. 예. 우주 상업화는 정부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책연구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연구개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산업화하기엔 밑바탕이 걸랑요. 예. 그럼 만일에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하고 항우연도 연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소니까. 예. 그러면 업체도 또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들이 상업화를 하죠. 이거 상업화를 하려면 결국은 혁신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상업화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만일에 돈을 내서 개발한다 그러면 셋 다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우주항공청도 연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항우연도 연구개발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업체도 하고 그럼 이제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우주항공청 산하 소속 기관은 항우연이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있는데 그럼 그냥 그 우주항공청 기능에 우주항공 관련 연구 개발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항우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주항공청 안에 또 다른 역할로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 본부를 지금 두겠다는 거고요. 연구개발 본부를 아하. 현재는. 그렇군요. 아까 거기에 보면 이제 청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본부가 있는 그렇죠. 형태로 돼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건 중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아직 이제 원래 입안을 할 때 현재 이거를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예. 그런 부분은 아직도 다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현재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그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올부터 예산을 만일에 이제 평균 예산을 한 8천억 정도를 잡고 예. 300명의 인원을 갖겠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주항공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주 정책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행정 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 행정 인력은 대부분 다 이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왜 임기제 공무원이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과기부 산자부에 있는 인력들을 상당히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예. 어쩌면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사정까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뽑아야죠.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럼요. 상황. 예. 그럼 연구개발 공무원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정직 인력을 한 3분의 1 정도 뽑고 예. 나머지 연구개발 인력을 뽑는데 연구개발 인력이 어디에서 뽑겠습니까? 그럼 항우연에 있는 인력을 또 데려가야겠죠. 아. 그러면 결국은 뭐 자기 집 내에서 이렇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산 부분도 뭐 8천억 얘기하면은 7, 8천억 얘기하면은 그게 항우연 예산이걸랑요. 예. 그러면 항우연에 줄 거리 다 우주항공청에 주고 아.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항우연에 또 넘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갸우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상으로도 발표할 때 보면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일단 우주항공청은
설계 연구 및 개념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예. 항우연과 연구 개발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 연구가 뭡니까? 연구 개발인데. 연구 개발이죠. 예. 옥상오기들 그런 거죠.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게 기능 역할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중복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아마 있으시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우리가 지금 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점유율이 1%에 불과한데 뭐 정부의 그 포부에 따르면은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어떤 걸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스페이스X,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페이스X 회사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예. 큰 것이 하나가 발사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개발을 했고요. 그럼 머스크가 위성 발사체를 개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원래 항공우주 이런 거 한 친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2000년쯤에 뭘 생각을 했냐면 저 발사체를 왜 한 번 쓰고 다 그쵸. 버렸어요. 왜 저걸 한 번 쓰고 버리자 저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를 한 번 쓰는데 큰 발사체를 한 번 쏘는데도 예전에도 1억 달러가 넘었어요. 보통 1억에서 1억 5천 달러. 그러니까 저거를 만일에 엔진을 재사용을 하면 그러면 가격을 한 10분의 1 정도 다운시키면은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 있는데 왜 저걸 재사용을 안 할까? 사실은 재사용 그동안 했습니다.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우주왕복선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1981년에 그 이제 오비터 5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까지 30년 동안 약 133회 비행을 했어요. 예. 근데 81년이니까 첫 비행이 이미 70년대 개발을 했거든요. 아폴로 16, 17까지 쏘고서 이제 이걸 개발한 겁니다. 그때도 뭐냐면 평균 한 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000. 그래서 스페이스 텍스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엔진 자체가 RS 뭐 25 엔진이라는 게 여러 번 쐈어요, 쏘기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엔진을 1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면 그걸 이제 바다에 가서 함정 2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이제 바다에 이미 빠졌으니까 염분이 잔뜩 먹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재사용하려고 그러면 다 리퍼비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리퍼비시 하는데 보통 9개월, 10개월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리퍼비시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1단이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보조 추가 연료를 여기다 남겼다가 예.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미턴을 해서 자동으로 착륙을 하게 만들어요. 그 드론십에다. 영상을 봤는데 와 완전히 그건 우리처럼 전공한 사람도 야 저렇게 야. 착륙도 가능하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실제로 얘가 리퍼비시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였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뭐냐면 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처음에는 이제 2,300불이었고 예. 요새는 뭐 하도 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5,500불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건 이제 얼마냐? 보통 개발하는 거 2만 불 넘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럼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청 만들어가지고 스페이스X 같은 그런 부가가치 산업을 우리 안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려고 지금 정책 의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건데 이제 현재 흐름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스페이스X하고 경쟁할 발사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당 적에도 올리는데 여기서 5,500불을 제한을 하면 우리는 뭐 한 2,000불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걔들 또 깎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가격이 2,300불이었어 초기에.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제가 이제 한참 예를 들면 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발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는 아리안 스페이스의 아리안 5, 4, 5 이런 발사체들이 예.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발사해요. 5번이에요. 그럼 5번 발사하면 아주 훌륭한 발사체, 1년에. 근데 얘는 지금 몇 번 발사를 했냐? 작년에 96번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팔콘 9을 91번, 그 다음 팔콘 9 헤비를 5번, 그래서 96번. 96번이면은 머스크가 작년에 평균 일주일에 2번을 발사한 겁니다. 올해는 144회를 발사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까지 육성하려면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가 그만큼 경쟁력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이제 사실 항우연 출신인데요. 예.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주개발 사업을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민간 또는 산업체의 기술 이전이 충분히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술이 되려면 미국처럼 6, 70년 동안 우주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인력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그런 인력들을 다 데려다 쓴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뭔가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은 기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혁신 안 되죠. 그래도 상당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아주 길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주 활용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뭐 AI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주 활용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주 산업화 또는 상업화를 하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도 발사체를 팔콘 9과 경쟁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도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아리안 6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작년 3월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걸 아리안 6를 개발하면 재사용 엔진이 아니에요. 무슨 수로 팔콘 9을 팔콘 9과 경쟁을 할 거냐.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국이 타도 이제 머스크 타도 팔콘 9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 한 10여 개 업체 이상이 재사용 엔진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뉴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이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또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팔콘 9을 과연 이제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도 이제 뭐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45년에 420조 원의 그 어떤 매출, 우주 매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세계의 그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한다면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 경제를 창출하는 거죠. 이제 그쯤 되려면은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예. 어떤 혁신적인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서 그런 이제 생태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이제 5월 설립 때까지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 어떤 칠 건 치고 집중할 거 집중하고 나눠질 거 아예 그냥 항우연에 확 줘버리고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저도 그거를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우리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주요 핵심이 뭐 대부분 다 우주 정책일 거고요. 예, 예. 항공은 이미 산업화가 돼서 뭐 항공 정책이라는 건 크게 뭐 이제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뭐냐면 국제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걸 이제 우주항공청 혼자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주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외교부하고 어떤 코퍼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역할 분담을 진정으로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이제 우주 분야는 또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우주 외교를 한다 그래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응을 못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산업부하고 그 과기부의 기본 역할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국방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국방우주 또는 우주무기 체계 뭐 예를 들면 뭐 감시정찰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방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주를 해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미국은 국방 따로 민간 따로 해도 그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각각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죠. 우주 산업화를 통해서 민간 측면에서 산업화해서 우주 자산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타링크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우주 인터넷을 하는데 그게
민간 용도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보셨죠 우크라이나 세계 러시아 평화를 전쟁할 때 쓰이게 보니까 했고. 예.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인터넷서부터 대부분 다 통신이 다 지상 이제 타격에 의해서 지상 통신망이 다 파괴되니까 예. 결국 우주 그 통신망으로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고 산업적 측면과 국방 측면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마무리해 해야겠다 주십시오. 예. 이런 거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국방 우주 자산 따로 넣고 민간 우주 따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알겠습니다. 이제 협조 관계,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예. 5월 설립 예정이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